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 대량 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은 3,000개 넘게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MBC가 앞서 전해드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엔 계엄 직후 정치인과 판사 등을 수거해 사살하려 했던 걸로 보이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수천 구의 시신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했던 건 아닌지 수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고병찬 기자의 단독 보도로 오늘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골판지를 접어 만든 종이관입니다. 지난해 8월 22일 이군단 잘 사령부 소속 보십시오, 군무원이 여러분들. 서울의 종이관 제조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근무 중인데 영연, 즉 시신이동 보관업체를 알아보고 있다며 제작 소요 시간은 물론 한 번에 몇 개까지 운송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자가 예를 들어 3,000개가 필요하다면 어떻겠냐고 말을 꺼낸 뒤 종이관 1,000개를 구매할 경우 가격이 얼마냐고 구체적으로 문의했습니다. 구매 계획을 구체화해서 보고하겠다고 한 군무원은 그 후로 연락이 오지 않았고 해당 업체도 종이관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MBC 취재 결과 군이 시신 처리를 위해 민간업체에서 관을 사들인 전례는 지난 5년간 없었고 창군 이래로도 한 번도 없을 거라는 게 군 관계자 설명입니다. 연간 사망자가 100명이 되지 않는 군에서, 그것도 지상작전사령부 산하 2군단에서만 1,000여 구에 달하는 시신 처리를 예상한 계획을 갑자기 세운 겁니다. 또 육군이 실제로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을 대량으로 사들인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월 1,883개였던 육군의 영현백은 1년 내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다 돌연 12월에 4,940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평소 보유량의 2배 가까운 3,114개를 갑자기 구입한 건데 MBC가 기록을 확인한 2021년 이후 육군이 이렇게 많은 영현백을 보유한 적은 없었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군이 무언가 다수의 시신 발생을 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을 A급 수거 대상으로 분류하고 수거한 A급 처리 방안으로 수집소 이송 중 사고, 가스, 폭파, 침몰, 격침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집소 중 한 곳으로 오음리를 적어뒀는데 공교롭게도 강원도 화천 오음리엔 종이관을 문의했던 2군단 산하 702 특공연대가 있습니다. 2군단은 종이관을 문의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중 전시 사망자 처리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논의했다 실효성이 없어 중단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비축한 영현백에 대해 2022년 하참 지침에 따라 중기계획상 반영된 물량이 12월에 납품된 것이라며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여러분 좀 들으셨습니까? 아주 끔찍한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정말 정말 지금 굉장히 제가 심장이 벌렁벌렁 거릴 정도로 굉장히 좀 무서운 뉴스가 나왔는데, 시체를 보관하는 종이 박스 관, 그리고 영현백, 그래서 시체를 임시로 담을 수 있는 백을 3,000개 이상 지금 구매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계엄 13 계엄 전후로 해서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인데, 어느새 이게 뉴스가 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금방.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갈런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헌재에서 아직도 지금 선고 고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이 탄핵 심판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와 박근혜 대통령 때 보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최순실과 문고리 4인방, 이 정도로 8대0 전원일치 전원일치 탄핵이 됐죠. 헌재에서 8대0으로. 그래서 이제 파면이 됐는데, 지금 윤석열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생중계로 만행을 시청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도 아니고요. 민주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저는. 어느 당의 대통령이 이런 짓을 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대통령이든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이든 이런 무례한 어떤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뭐 보수, 진보, 좌파, 우파를 넘어서 정당의 어떤 그런 그 이분법을 넘어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3주 이상 거의 100 일 가까이 이렇게 뭐 무슨 논의를 하고 이럴 사안입니까 이것이? 그 변론이 최종 변론 끝나고 나서 지금 거의 한 달이 가까게 돼 가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헌법재판관들을 굉장히 최대한 믿으려고 했고요. 지금도 뭐 그런 마음이 변함은 없지만 제발 그 탄핵 재판관 여러분들이 좀 신속한 판단을 하셔서 지금 하루하루가 대한민국이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나 어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인제 세계 경제 전쟁이 지금 발발을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그리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핵 잠수함을 진수한다 어쩐다 이런 아주 뭐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민주주의적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혼란한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하루가 24 시간이 1년 같은 지금 시기입니다. 명백하게 그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은 파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어떤 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헌법을 유린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윤석열 12.3 계엄할 때 윤석열 포고문이 있어요. 제가 이 포고문을 보고 전문가들도 혀를 내들었습니다. 옛날에 1970 년대 80 년대 뭐 이런 계엄사 포고문에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폭력적인 포고문은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6가지 포고문이 있는데 1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폐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진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 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한수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예전에 이런 포고문에도 이런 얘기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뭐 처단한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대 증원 확대 문제도 그래요. 저번에 보니까 총선 2달 전에 2,000명을 질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제 대선이 2달 정도 남은 거죠. 지금 인제 윤석열이가 이제 탄핵되고 나면 뭐 50 일인가요? 60일 내에 인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인제 1년 넘도록 정말 3.3조 4조 거의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비용까지 더하면 뭐 5조 6조 가까이 국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지금 쓴 겁니다. 그 짓거리를 해 놓고도 지금 무슨 뭐 전공의 처단한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파업한 게 아니잖아요. 사직했습니다.
그리고 처단을 한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서울대 그 교수 4 명이 전공의하고 의대생들을 비판한 그 발표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스승인가? 그럼 서울대학교는 지금까지 본인들이 의료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고 의료 어떤 수련을 하지 않고 간호사나 무슨 응급구조사가 지금 전공의들을 교육시킨 겁니까? 그리고 박단 그 사람이 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간호사하고 응급구조사한테 무슨 그런 뭐 의료 행위에 대한 것을 배워 놓고 안 배웠다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저는 저 민주당의 그 김윤희라는 의원이 있어요.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차마 그 쌍욕은 못 하겠는데 정말 그런 인간들처럼 이제 총선 2달 전에 2,000명 싸질러 놓고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인제 2달 이제 정도 다가오니까 3,000명을 뭐 2026년 정원은 3,058명으로 2024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끝까지 가 보시지 왜 그럽니까? 지금 제가 어제 그제도 방송 중에 실비보험사하고 국가에서 실비보험사 회사를 왜 걱정을 합니까? 국가에서. 그리고 개혁을 한다? 실비보험을 왜 개혁을 합니까? 본인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실비보험 한 번도 타먹지도 못하고 사용해 보지도 못한 지금까지 뭐 3만 원, 4만 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10몇만 원씩 꼬박꼬박 돈 낸 사람들. 그 실비보험 그 청구하는 게 그렇게 안이 꼽습니까? 안타깝습니까? 대기업들이 그렇게 안타까워요? 보험 팔아먹을 때 온갖 무슨 화려한 미사오고를 다 갖다 붙여서 보장해 준다고 떠들다가 이제 와서 아니 그거를 왜 실비보험 그 회사 그 걱정을 왜 국가에서 합니까 지금? 그리고 그 서울대 의대 교수 4명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들이 "내 제자가 맞습니까?"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당신들은 스승이 맞습니까? 이 지금 윤석열 2024년 12월 3일 날 포고문에 한다는 얘기까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인, 전공의를 비롯하여. 복귀하지 않으면 당장 복귀하지 않으면은 개헌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서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없다가 당신들이 스승이면 이런 얘기 듣고서 가만히 있는 게 정상입니까? 처단한다? 지금 선배 의사들이나 저는 그래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나 당신들은 교수 자격이 없습니다. 스승 자격이 없어요. 저는 무도한 세력들이 처단한다는 얘기까지 포고문에다가 정말 역사상 지금까지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에도 없었던 그런 포고문을 발표를 했는데 입 하나 뻥끗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인제 대통령 선거 되고 정권 바뀌게 생겼으니까 무슨 한 자리 얻어 보려고 정말 진짜 가당치 않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본인들이 이런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으면 입이라도 닫고 계세요. 괜히 자중질환 일으키지 마시고. 지금 전공의들이나 의대생은요. 월급 올려달라고 데모하는 거 아닙니다. 파업하는 거 아니에요. 전공의들은 자기 미래를 던지고 사직한 겁니다. 의대생들 같은 경우 지금 뭐 무슨 월급 올려달라고 지금 데모합니까? 무슨 기득권 내세우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이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똑바로 배우고 싶어서. 뭘 알고 얘기들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뉴스 대한민국이 점점 미쳐간다는 이유가 이런 뉴스가 무슨 시체 보관하는 가방을 막 역사상 육군에서 우리나라 군대에서 이렇게 많은 가방을 시체 가방을 임시 가방을 구입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뉴스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여러분들 모르고 계세요. 지금 둔감해진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잔인하고 혹독한 20 세기를 겪은 민족 아닙니까? 6.25 전쟁도 겪고요. 일제 시대 36년 그 탄압도 겪고요. 폭압, 폭력, 정말 비상식, 불균형 모든 어떤 그 인간으로서 당할 모든 고통을 당한 민족 아닙니까? 지금 그게 인제 지금 반백 년 정도 지났습니다. 불과 뭐 50 년, 60 년, 70년 지났는데 지금 벌써 잊은 거예요, 그 고통들을. 얼마나 그 민주주의가 소중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될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헌재 재판관들도 분명히 이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시체 가방 3,000개 구입하고 무슨 종이 박스 관을 구입하고 대한민국 육군 군대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다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뉴스를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빨리 신속하게 판단 내리셔서 더 이상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호소드리고요. 지금 이번 주 또 넘어가면요. 아마 분명히 저는 문제가 일어난다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늦게라도 선고를 하시고 결과를 심의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요번 주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는 결정을 빨리 내리셔서 이거 누구나 명백한 탄핵 사유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8대 0으로 탄핵됐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비하면요. 윤석열에 비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정말 뭐 비유하기가 좀 그렇지만 천사입니다, 천사.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천사였어요, 정말. 이렇게 명백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군홧발로 짓밟혀진 국회의사당을 보고 유리창이 깨지는 것을 보고 전기를 끊는 것을 다 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변론 어떤 변명하는 어떤 헌법을 위반하는 변명을 한 그 대통령의 그 민낯을 다 봤는데도 이것을 기각시킨다. 각하시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헌법 재판관들이 아무리 법조인들이 법 기술자들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저는 그 기각을 시킨다 그러면 저는 정말 그 유시민 씨 말대로 대한민국은 정말 미래가 아니라 이제 현재도 없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신속하게 판단 내리셔서 더 이상 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줬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식과 비상식, 그 진정한 평등, 법 앞의 평등. 그 얼마 전에 그 버스 기사분이 그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먹으려고 그 요금통인가 거기서 100원씩 해갖고 8번 그 800원을 그 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횡령으로 시켜서 파면시켰습니다. 이제 그 해임시켰어요. 해고시켰어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탄핵 기각되는 것들 보십시오. 힘있고 줄있고 빽있는 공무원들이나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기각입니다. 근데 800원 그 커피 100원짜리 커피 날씨 추워서 커피 물론 제가 그 800원을 빼먹은 그것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이지만 그 100원짜리 커피를 8잔 빼먹은 거 가지고 그 진짜 밥줄을 끊어버리는 그 재판관들이 이렇게 명백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주가 넘도록 평론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 저는 지지자도 아니고요.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요. 조국혁신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저는 아주 상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본 우리 후대 제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30대, 20대, 10대 초등학생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도 다 본 이 화면입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기각시키거나 탄핵시킨다 그러면 정말 이 시계에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잡던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던 조국혁신당에서 정권을 잡던 또
계몽이라는 이름으로 계엄을 어떤 그린라이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헌법재판관 여러분들. 정말 제발 정신들 차리시고요.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기까진 그런데 지금 뭐 윤석열을 옹호하는 집단만이 폭력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지금 정말 폭도들처럼 헌법재판관을 뭐 때려 부신다느니 뭐 불을 지른다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윤석열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요구하는 그런 진짜 몰상식한 지지자들보다 뭐 성깔이 없어서 욕을 못해서 뭐 무슨 진짜 성격이 착해서 이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참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하나 정말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요, 저는요, 지금 여론조사도 그래요. 지금 뭐 80% 90% 뭐 압도적인 건 아니지만 60% 이상, 70% 가까이가 탄핵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도 이 어떤 뉴스들도 아마 다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체 가방 폭사 무슨 가스 무슨 침몰인가요? 저는 아주 막 끔찍해서 막 읽기도 싫은데요. 그런 사유로 해 갖고 노상원 수첩 이런 건 지금 보고 저는 정말 무서움을 느낍니다. 정말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정말로 행복한다는 것을 현재 재판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현재 재판관 여러분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뭐 법조인들부터 시작해서요.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뭐 전직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싹 다 잡아다가 정리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현재 재판관 여러분들도요. 나는 현재 재판관이고 우리 가족들은 현재 재판관 가족들의 자식들이고 뭐 가족이니까 안전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반헌법적인 반인륜적인 계엄을 그린라이트를 주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으면 아마 전 세계에도 그렇고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정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앞으로는 그냥 껌뻑하면 진짜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껌뻑하면 이제는 맘 놓고 계엄 그린라이트를 줘버리는 어떤 비극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헌재 재판관 여러분들도 정말 신경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중으로 빨리 선고 기일을 정하시고 이번 주 안 금요일까지는 판결을 내리셨으면 하는 저는 정말 바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래요. 전공의들을 처단한다라는 어떤 포고문까지 나왔습니다. 처단. 제가 진짜 익스큐션 처형이나 처단이나 저는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종이 관하고 시신 가방을 3,000개 가까이 구매했다는데 그걸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그랬던 건지도 참 너무 끔찍하고요. 근데 처단한다는 내용이 2번 나왔습니다, 포고문에. 특정 직업 전공의를 해서 정말 끔찍한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았던 스승이라는 이름의 교수들이나 전공이나 의대생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 4명 4인방 그 4인방의 의견이 또 무슨 전체 의대 교수들의 무슨 의견인 양 그냥 나발수처럼 불어대고 있는 언론들이나 정말 그러지들 마세요. 여러분들이 언론이고 여러분들이 스승이라고 그러면요. 이런 포고문에 있는 처단한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북한입니까? 끔찍하지 않으세요? 자기 자신들만 자기 자식들이나 자기 가족들의 직업만 아니면 됩니까? 정말 미쳐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서 여러분들도 이 시체 가방 이런 뉴스 같은 거 주변에 알리셔서요. 정말 이 지금 살고 있는 민주주의 공기가 얼마나 감사한 공기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수들이나 그 선배 의사들은 창피한 줄 아세요. 자기 후배들, 자기 정말 까마득한 후배들, 의대생 전공의들 뭐 처단한다까지 얘기를 듣고 있었을 때 뭐 하셨습니까? 뭐 하셨어요? 처단한다고 합니다. 처단한다고. 정말 아 제가 또 오늘도 드릴 말씀 많은데 시간도 없고요. 하여튼 정말 오늘 끔찍한 제가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긴급 방송을 또 했고요. 하루빨리 헌재 결정이 내려져서 대한민국이 평온한 그 계엄 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